국방부 산하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장비인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시제품이 나왔다. KF-X 장비 중 가장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AESA 레이더 개발에 첫발을 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방위사업청은 13일 ADD 주관 아래 KF-X AESA 레이더 시제 개발 업체인 한화시스템이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입증 시제는 AESA 레이더 하드웨어의 국내 개발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만들었다. 입증 시제를 토대로 KF-X 기체 앞부분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가 개발된다.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를 만든 것은 KF-X의 국내 개발 가능성을 두고 한창 논란이 일던 2015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가 AESA 레이더 개발의 위험 관리를 위해 개발 능력을 중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입증 시제는 AESA 레이더 하드웨어 중에서도 안테나와 전원 공급 장치로 구성됐다. 안테나는 송수신 모듈 1000개급으로 최근 1차 성능 점검을 마쳤다. ADD는 안테나를 TRM으로 조밀하게 채워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다. ADD는 이날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화시스템 레이더 연구소에서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를 국내 언론에 공개했다. 입증 시제의 전파 송출 시연도 했다. 입증 시제는 좌우 20도 방향으로 한 차례씩 레이더 빔을 쐈고 이는 적외선 영상에 붉은색으로 표시됐다. AESA 레이더 빔 방사 범위는 좌우, 상하 각각 120도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오늘 공개된 AESA 레이더의 시제품은 기술 성능을 입증했다면서 얼마 떨어진 거리에서 몇 미터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식의 단계가 아니라 순전히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AESA 레이더는 우리 공군의 기존 전투기들이 장착한 기계식 주사배열 레이더와는 달리 전투기 방향을 바꾸지 않고도 레이더 빔 방사각을 조절하며 광범위한 전장 환경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 동시에 탐지, 추적 가능한 표적이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DD는 오는 9월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 신장치와 결합하고 지상, 비행시험을 통해 2차 성능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엘타사의 선진 레이더 기술을 습득할 것으로 분석된다.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를 토대로 탑재 시제를 만드는 과정은 KF-X 기체에 맞게 안테나 등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ADD는 AESA 레이더 하드웨어 시제 제작과 별도로 비행 환경에서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AESA 레이더 공대공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지상시험을 마무리한 데 이어 공군 수송기 C-130H에 장착해 수행하는 비행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공대지, 공대해 모두 소프트웨어 시제 개발 업체 선정에도 착수했다. ADD는 AESA 레이더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병행해 2022에서 2026년에는 KF-X 시제기에 탑재해 시험할 방침이다. 2015년 12월 AESA 레이더 개발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ADD는 작년 8월 KF-X AESA 레이더 개발 및 체계 통합 사업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개발을 진행해왔다. AESA 레이더 개발 사업을 중간 평가하는 점검위원회는 지난달 28일에서 29일 1차 점검에서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KF-X 사업은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고 미래 기반 전력이 될 국산 전투기 120여 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으로 통한다. AESA 레이더 개발 사업은 KF-X의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를 개발해 KF-X의 체계 통합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약 3,600억 원에 달한다. 미국이 체계 통합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다. 작년 4월 AESA 레이더 시제 개발업체로 한화시스템이 선정됐다.
13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화시스템 용인 레이더 연구소에서 열린 한국형 전투기 사업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입증 시제 공개 행사에서 연구원들이 AESA 레이더 근접 전개 챔버에 설치된 레이더를 살펴보고 있다. 2. 모든 부품을 금으로 만들었을 때보다 3배 더 비싼 전폭기. 흔히 비가오리 폭격기를 놓고 같은 무게 금보다 비싼 폭격기라고 불리웁니다. 이 말의 정확한 어원은 로드 블라고예비치 미하원 의원이 분노하며 말한 내용에서 비롯됩니다. B-2 폭격기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본 로드 블라고예비치는 B-2 스텔스 폭격기는 모든 부품을 금으로 만들었을 때의 가격보다 3배나 비싸다. 무려 23억 달러나 하니 말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B-2 전폭기의 숨겨진 일화와 실제 첫 활약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9년 미국 방부는 선진기술 폭격기 개발 사업을 시작합니다. B-52와 B-2를 뛰어넘는 새로운 폭격기를 개발하기 위한 이 사업의 목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록히드와 노스럽이 경합했고 1981년 노스럽에 지안한 전입기 설계안이 채택되어 BA가 등장합니다. BA는 무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2년 양산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미 공군은 본래 BA를 132대를 생산하고자 했습니다. 한 대당 2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6천억 원이나 하는 한 대당 1982년도 북한 1년 예산과 같은 값을 하는 기체를 131대나 생산한다고 발표했을 때 미 의회는 제정신이냐며 노발대발했고 결국 예산이 삭감되어 그 숫자를 75대로 축소했습니다. 여기에 1990년대 초에 미국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소련이 몰락하고 냉전 구도가 무너지자 BA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자랑하는 전폭기 75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가제일 큰 화두였고 의회의 집요한 국방예산 삭감 요구에 따라 결국 조지 부시 대통령은 1992년 연두교서에서 BA의 생산 대수를 20대로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BA의 생산량은 대폭 감축되었고 1996년 클린턴 정부는 20대의 생산을 완료하고 성능이 개량된 BA 블랙 31대만 더 추가로 생산하므로 BA는 21대로 생산이 종료됩니다. 21대가 생산된 BA 스텔스기 중에 1982년도에 발주된 6대는 시범 양산형으로 에드워드 공군기지의 412TW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 비행시험을 했고 그동안 6대는 양산 사양으로 차례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1990년도까지 생산된 16대를 블록 10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1992년에 생산한 1대와 1993년에 생산한 것 중 최초 2대가 재래식 무기 운용 능력을 강화한 블록 20이며 마지막 2대는 스텔스 성능 향상형인 블록 30입니다. 물론 현재는 모두 블록 34형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초기 생산 계획에서 무려 110대나 줄였지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자랑하는 B-2 전폭기를 미 의회는 애물단지 보듯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전 배치에 들어가고 엄청난 활약을 보이자 언제 그랬냐는 듯 불평불만이 쏙 들어가며 세계 최고의 전략 폭격기라며 선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부품을 금으로 만들었을 때보다 3배나 더 비싼 스텔스 폭격기는 1999년 3월 24일 최초로 실전에 도입됩니다. 얼라이드 포스라고 명명된 작전은 크게 3단계로 나뉘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유고슬라비아군 방공망을 제압한다. 두 번째는 군사시설 및 무기체계를 파괴한다. 세 번째는 정치, 경제, 기관 시설을 공격한다가 작전 내용이었습니다. 얼라이드 포스 작전 선봉에 선 BA 폭격기는 우수한 스텔스 성능으로 유고슬라비아군의 방공망을 유린했고 1999년 3월 24일부터 6월 19일까지 79일간 BA 6대가 출동하여 통합 직격탄을 656발이나 투하합니다.
단 8주간 6대밖에 투입되지 않았지만 세르비아 내의 주요 목표물 가운데 33%를 파괴하여 엄청난 능력을 과시합니다. 특히 작전 개시일인 3월 24일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를 발진한 BA-2대는 공중급유를 받으며 13시간 만에 유고슬라비아 상공에 진입하고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적지 상공을 돌며 2000파운드짜리 통합직격탄과 레이저 유도폭탄을 여러 방공시설과 지휘, 통신 벙커에 모두 32발 투하한 후 기지로 안전하게 귀환합니다. 이 작전에 소요된 시간은 불과 31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싸다고 구박을 받았지만 성공적이며 화려한 데뷔를 마친 B-2 폭격기는 이후 다양한 작전에서 활약하게 되며 오직 미국에서만 굴릴 수 있는 폭격기로 명성을 높이게 됩니다. 마지막 여담으로 B-2의 뒤를 잇는 B-21 차세대 폭격기가 개발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